천하의 맹문장인 장자의 소요 육과 제물론 소개. 장자는 1500년 전의 사람이다. 공자, 노자, 맹자와 동시대 인물로 추정된다. 장자의 작품은 세 편으로 구분되면 내편과 외편 그리고 자편이 그것이다. 그중 내편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 많다. 특히 소요육과 제물로는 거의 신비에 가까운 문장이다. 그러나 내편을 제외한 외편과 자편은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장자의 사상은 철학적이면서 원대에 심오할 뿐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서 무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수필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장자의 작품 중 소요육과 제물론에 대해서 윤오연 선생께서 그의 작품이 나의 독서론에서 극찬을 한 바가 있다. 생략. 처음 읽어 오직 하울하면 예지와 성강이 빛나고 알 수 없는 힘과 항운이 나를 도취시키며 오직 망령케 하고 팽구한 뜻 비범하여 미지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때로는 고무하고 때로는 몽롱케 하는 걸 음화인가 하고 읊어보면 해아인 양 나타나고 진리인가 생각하면 음악인 뜻 잡히지 않는 기환. 사색의 무지개가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나다가 책을 펴면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고 옷깃을 바로 하게 하는 걸 모르면서도 매력에 사로잡혀 놓지 못하는 걸. 그런 글이 있다면 일생을 송독하고도 남음이 있는 기문이니 대소신천의 차가 무랑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끝이라 할 것이다. 그런 글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니와 장자를 대할 때면 항상 이것을 느낀다. 장자의 사상을 심오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압도되어 심취하게 된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에는 이만한 작품도 없으리라 본다. 읽어도 또 읽어도 늘 새로운 문장이요 안개 속에 감춰진 문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록된 어록은 윤재근 선생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아와 허세욱 시인의 장자에서 보았다. 원문은 편의상 제외했다. 이 어록들에 대해서 기록한 소감은 내 나름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어록을 제록한 시점은 2004년 10월 21일부터다. 나도 장자에 대해 뭔가를 남길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선물을 쓴다. 장자의 핵심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제물론과 더불어서 내 편의 모든 문장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 심오한 사상과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문장이요 수필 문학의 백미다. 노자의 사상을 계승한 장자였지만 문학적인 면에서는 노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더라도 시기를 잊어버리면 도로아미 타불이다. 인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나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쓸모없는 것도 제 나름의 쓸 곳이 있고 제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졌더라도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니 이 때가 쓰임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금어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 때를 기다리라고 해서 멍청하게 앉아만 있어도 안 된다. 이는 해명치 못한 소치이니 이러한 행동은 처음부터 그 때에서조차 예정된 사실이 없는 것이다. 강태공이 빈 낚싯대를 들이오고 고기만을 낚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공은 그 때를 잘 검어 잡았기에 천하를 호령하는 인물이 되었지만 저 항우는 그렇게 막강한 군대와 세력을 가지고도 유랑패나 다름없던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긴 것은 때를 기다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긴 하늘이 시기했음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민심이 곧 전심이니 때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때가 왔더라도 그것을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때가 자기에게 찾아왔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천하를 거의 움켜쥐고도 놓쳐버리고 마는 저 항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 혹이라는 것이 붙잡아 주도록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다. 한순간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라 하여 쓰일 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나름의 쓰일 데가 있다. 하지만 자신을 비관한 나머지 그것을 인식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하물며 정상인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성공을 원하는 것은 때를 붙잡지 못한 것 뿐이다.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 다만 그 때의 대가가 크고 작은 것은 불구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 때를 묵직하게 기다리지 못한다. 사람들의 조급스러운 마음 때문이다. 저 숲속의 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고 햇볕과 물을 섭취해서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야 한다. 그리고 쨍쨍 내리 쪼이는 햇빛을 무기로 살을 찧어서 가을을 대비한다. 그 나무의 열매는 짐승들의 식량이 되지만 궁극적인 일련의 목적은 후손을 기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이상으로서 소요육에 대한 개락적인 서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